하이퍼 텍스트를 여기다가 추가하는 하이퍼링크를 우리의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이제 완성을 했는데, 보다시피 패스 이렇게 보면 링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링크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뭐 이러한 추가적인 것들을 링크라고 하는 추가 정보에 추가해주는 그 링크를 쫓아다니게끔 해서 우리가 API에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만 들여다보면서 이 AP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사용법을 그 사용법 자체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하는 API의 수준을 우리가 하티우스 수준의 API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드와 그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프링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API에 의해서 이런 제이슨의 포맷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를 우리는 이 내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블랙박스로 뭔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뭔가 완성된 어떤 기성품을, 그러니까 요리로 치자면 인스턴트 식품을 그냥 사서 우리가 그걸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의 어떤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세부적인 걸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 개의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 링크 부분에다가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행히 좋은 프레임워크들은 그러한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그런 확장성에 대한 것을 열어놓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스프링의 이 데이터 레스트도 그런 설계가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줘야 될 이 컴포넌트가 존재하면 이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라고 하는 놈은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리퍼지토리 보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뭔가 검색 결과에 의한 것을 에다가 우리는 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간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업저버 패턴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뭔가 간섭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 간섭을 하는 대상을 이쪽 부분에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representation model processor라고 하는 쪽에 우리는 이 펫이라고 하는 이 엔터티 모델에 대한 프로세싱을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간섭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원본이 잘 검색된 결과가 그 속에서 만들어졌겠죠. 이 스프링 데이터 리스트라는 쪽에서 뭔가 가공이 되어서 그냥 화면으로 리턴되기 직전에 화면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뱉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로 내뱉기 직전에 이 프로세싱을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두 부분에 이 지금 선택된 이 것을 좀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간섭,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링크를 모델에서 자기가 셀프 링크에서 뒤에다가 우리는 부착을 해야 되겠죠. 뒷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셀프 링크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셀프 링크죠. 자, 이 데이터에다가 뒤에다가 피드나 그룹만 추가를 해서 이렇게 with relation, 그러니까 여기는 키 값이에요. 키 값. 여기로 나오는 요 키 값. 그룹과 피드. 그 값으로 그 링크를 추가를 한 겁니다. add 해서 링크를 추가를 한 거예요. 이러한 링크를, 하티우스 링크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되돌려 준 겁니다. 뭔가 필터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뭔가 간섭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면 이걸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옵저버 패턴이라고 안 하고 필터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 옵저버 패턴하고 똑같은데 전에 우리 리스너 이렇게 만들었죠. 그 옵저버 패턴과 똑같지만 이 데이터에 뭔가 간섭을 주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에 간섭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옵저버라고 부를 수는 없죠. 옵저버라고 하는 거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레임워크 내에 코어에서 동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이벤트를 그냥 내가 수신해서 나만의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하는 거를 옵저버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과 같이 그 간섭이 벌어지게끔 이 모델을 넘겨받아서 그 모델을 리턴을 해줌으로써 이 뭔가 데이터의 변화를 가하면 그 본질적인 프레임워크 내에 데이터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필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옵저버 패턴보다 조금 더 강한 거죠, 얘는. 그래서 이거는 필터 패턴이에요. 예, 필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러한 간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것이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것은 이 디버그를 걸어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디버그를 한번 걸어놓고 한번 이 필터가 걸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 번째 이 강아지에 대해서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링크가 안 생기는 게 좋겠죠. 고양이한테만 이게 생겨야지 강아지는 그룹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걸 해봐야 그죠?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죠. 아까 했다시피 여기는 지금 제가 서버를 내려버렸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그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해서는 저 링크는 표시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if절을 하나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우리가 이제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멍멍이 하나를 등록을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모델에 링크를 딱 걸어보니까 여기에 딱 걸렸죠. 그래서 도그 68, 이 모델의 컨텐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되겠네요. 자, if model.get content get content를 했을 때 이게 instance of cat이면 링크를 걸고 아니면 강아지인 경우는 걸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instance of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에 이것을 지원하는지 이 유형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 instance of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전에 인터페이스에서도 썼지만 일반적인 객체에 지금 이 리턴된 이 클래스가 캣의 일종이냐 그 말이에요. 캣 이하에 해당하는 derived 클래스면 그렇다면 여기가 true가 리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만 이 그룹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프레시를 이제 시켜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디버그 상태에서는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16라인에다 넣었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해서는 저 라인을 아예 타지를 않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줬더니 그냥 나왔어요. 피드만 있네요. 밥은 줄 수 있죠. 우리가 밥은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밥 주고 밥 줬어요. 404가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자, 피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피드를 우리가 아까 펫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놨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푸드 됐어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그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캣에 대해서도 저 패스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하나 등록해 볼게요. 이름이 또 멍멍이였어요. 멍멍이로 그냥 가버렸는데 둘 다 멍멍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고양이를 줬더니 여기는 그루밍이 되죠. 그죠? 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링크가 생겼다는 거죠. 고양이에 대해서는 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없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 오류까지 없애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팻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이 패스를 그룹과 이 패스를 팻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줘야 되겠네요. 그죠? 캐스트 래핑 부분의 그룹에 대해서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룹 똑같은 그룹인데 여기는 그룹 팻 여기는 그룹 캣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펫으로 그냥 넘겨버릴게요. 그죠? 넘겨버리면 되죠. 펫 아이디 그대로 넘겨버리게끔 해서 리턴 해버리면 되죠. 자,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뭐만 바뀌었다? 이 앞부분, 이 부분만 인풋 들어오는 부분 바꿨고 여기를 다시 넘겼으니까 캣으로도 받을 수 있고 펫으로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 피드에 대해서도 피드 캣, 피드 독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 느낌이 좋지 않죠. 좋지 않지만 일단은 단순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할게요. 피드 펫 펫 아이디 이렇게 그냥 주면 되는 거죠. 피드 펫 마찬가지 펫 아이디 이렇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 cats and dogs.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피드 펫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패스로 된 API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시키고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런 조그만한 창이 VS 코드에서 생기고요. 요 리프레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한 마리 등록을 하고 그죠?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또 원 피드가 되죠. 이제 맛있는 거 먹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강아지의 에너지를 볼게요. 풋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개수로 바뀌니까 이렇게 사로 올라갔고 잘 됐죠. 이제 고양이도 한 마리 등록하고요. 고양이에 대한 이 그루밍이 된다는 거죠. 이 링크를 그냥 그대로 쫓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됐죠. 됐다는 거예요. 자, 푸시 아니라 get. 그러면 3, 4 모르겠어요. 야옹이가 에너지가 그루밍만 했다고 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동물은 아니네요. 그런 로직을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겉에 있는 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간에 해당하는 이런 코드는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이 도메인 클래스 안에 개발을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도메인 코드에서 그 어떠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한 게 없죠. 그죠? 그루밍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내가 에너지가 그루밍 할 때마다 얘는 에너지는 2배로 그냥 나는 에너지에 그냥 얘는 행복하면 엄청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급수로 올라간다고 볼게요. 이 시점.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직접 세팅을 못하게 돼 있네요. 상속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패스에 보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라이빗하게 그 할아버지 객체에서도 프라이빗하게 돼 버렸네요. 그래서 셋 하려고 하면은 요 메서드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네요. 뭐 이렇게는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셋 에너지 이렇게 이 정식 경로를 통해서 get 에너지 자 고양이는 이렇게 그루밍을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급수로 올라간다.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도메인 클래스 내에서 이런 메서드를 구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 그 패드 애플리케이션 안에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코딩에 해당하는 이런 코드들은
코드들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내부에 그 도메인 객체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클래스 안에 이 행위가 넘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룹 패스를 했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로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pet get 에너지 해가지고 여기에 set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set 에너지 들어가서 더 pet에 get 에너지 뭐 곱하기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도메인 로직이라는 겁니다. 여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메서드를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이 실제 메서드로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엔터티 클래스로 위임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철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 이 도메인 클래스들을 다른 저걸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도메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고양이와 캣과 도그와, 그러니까 도메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도그와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들까지는 옮겨도 되겠죠. 리파지토리도 옮기지 말고 일단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 펫까지는 도메인 클래스라는 거예요. 도메인 클래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메인 클래스로 도메인 그 패키지로 옮겨버리면 이 밖에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이런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는 저걸 아예 액세스를 못하는 거예요. 액세스를. 펫에 셋 에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셋 에너지를 할 수 없게끔 막아버려야 된다. 셋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get 에너지는 되는데 셋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아까 접근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를 아예 바꿔버려야 된다. 이거 못하게 이렇게 원천적으로 도메인 클래스 내에 있는 이 주요한 어떤 행위에 대한 거는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우리는 이 패키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못하죠. 하려고 해도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산원들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private, protected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개발할 때 인프라적인 일을 구현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carefully 우리가 디파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러한 그 기술 인프라적인 코드에 아까처럼 이러한 게 허용이 된다. 이런 비즈니스 로직적인 게 여기 허용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아키텍트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게 허용되게끔 아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언어상에서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안에서 이것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도메인 속에서. 그죠? 이렇게 잘 짜여졌다면 지금 뭐 오류가 좀 떨어지는데, 잘 짜여졌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그 도메인 메서드에 의해서만 도메인의 내용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내용이고요. 이번 주의 숙제는 지금과 같이 이걸 이렇게 구현을 다 하는 거예요.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티우스 링크까지 된 이 화면 캡처를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런 장면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야옹이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 등록되었으면 요 화면이 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 같은 화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네, 이렇게
그 실행된 화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쭉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해볼 거는 원래 이번 주의 타이틀이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하는 거였는데 다음 주에 Vue.js라고 하는 그 UI를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그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UI를 바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거의 같은 그 문법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단순해요. 오히려 자바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걸 가지고 UI를 지금 이런 API는 UI가 없죠. 지금 그냥 이 API에 그냥 원천적인 그 데이터만 정교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API 수준이고 UI를 별도로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UI가 매우 상이한 그런 기술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이터가 UI와 결부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재사용도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티우스 API 그러니까 RESTful API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UI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언어나 다른 환경을 쓸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다음 주에 이제 UI를 예쁜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거기에도 객체지향적인 개념으로 UI를 만드는 그런 컨셉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